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병과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성병이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는 성병이 완전한 치료가 어렵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안녕하세요. 충남 서산의 이용준 비뇨기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병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성병을 가지고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3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치료가 잘못됐다고 항의를 하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라고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그 치료의 어려움 부분과 그 일반 성병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하는 자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특이한 성병이에요. 이 균 자체가 일반 세균보다는 작고 바이러스보다는 커요. 그런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일단 루멘, 요도 내에만 사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하면 세균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항생제가 도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완전 박멸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일반 세균들이 세포벽이 있어서 베탈락탐계 항생제를 쓰면은 세포벽을 파괴를 해서 완전히 사멸을 시키는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세포벽이 없어요. 그래서 사멸시키기가 어렵고 박테리오스태틱 정균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일단 컨트롤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면역 시스템 자체가 파괴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항생제의 치료 기전은 흔히 우리가 양약 시간에 5가지라고 배웠어요. 일단은 세균에는 세포벽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포벽이 있으면 세포벽을 합성을 못하게 파괴를 해요. 그러면 삼투압에 의해서 이 세포가 물이 들어와서 파괴돼 가지고 죽어요. 이게 박테리오시달, 즉 세균의 박멸작용이죠. 그런 다음에 세포막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세포막 있죠. 이 세균도 세포막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의 합성을 억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다음에 핵산, DNA, RNA 합성을 억제하는 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그 패스웨이를 억제를 해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사 과정을 억제하는 방법, 이렇게 총해서 5가지를 하는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세포벽은 없어요. 그래서 베탈락탐계 항생제, 세파 계열이라든지 페니실린 계열은 약을 못 써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박테리오시달, 즉 사멸시키는 기능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단백질 합성 과정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S 리보솜, 50S 리보솜 이런 걸 배웠잖아요. 즉 30S하고 50S 리보솜에 작용을 하는 테트라사이클린이라든지 매크로라이드를 약을 써서 일단 정리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 환자는 1년 전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감염이 됐었어요. 근데 바빠서 치료 않고 살았대요. 살고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나왔어요. 즉 다시 말해서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이 균이 들어가가지고 요도 내에서 요도 주변에 세포로 들어갔다든지 전립선 안으로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1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증상이 본인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증상이 애매모호해요. 아주 센 증상도 없고 애매모호해서 이게 요도염인지 분비물만 있는지 증상이 애매모호한 케이스가, 즉 증상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30%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전립선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으로 들어가서 만성 전립선염에 감염이 돼도 30%에서는 증상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이 나온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1년 동안의 그 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크로라이드와 테트라사이클린을 써서 박테리오스태틱, 즉 정균 작용을 해서 균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그럼 균이 늘어나지 않으면 있는 균은 어떻게 죽이느냐? 박테리오스태틱이라고 그랬죠? 마이크로라이드하고 테트라사이클린은. 그러면 2차적으로는 우리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5일 동안 면역 시스템을 증가시키는 주사를 놨고, 그런 다음에 30S 리보솜에 붙어가지고 단백질 합성을 억제시켜가지고 박테리오시다를 도와주는, 즉 세균을 죽이는, 사멸시키는 아미노글라이코시드 계통의 약을 썼고, 그 다음에 면역 능력을 증가시키는 자가 면역 질환을 증가시키는 약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한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다음에 일주일 간격으로 일단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을 감시를 해서 봐야 돼요.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에 감염된 혹시 그 전립선염 환자가 오게 되면 보통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급성기면은 이게 단순하게 와서 검사해서 나왔다. 그리고 과거에 치료한 기전이 없었고 과거에 감염된 적이 없었다. 즉 초기다, 만성이다, 아니다. 그런 경우는 똑같이 그냥 단순하게 매크로라이드 계열의 아지스로마이신과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독시사이클린을 써요. 그렇게 해서 약 일주일 쓰고 지켜보고 검사해서 음성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게 이제 만성화돼가지고 치료가 어렵다. 그럼 일단 1차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주사제로 들어가서 퀴놀론을 쓴다든지, 퀴놀론은 DNA 합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박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미노글라시드 계통의 그 약을 써서 단백질 합성을 차단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일단 면역 시스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면역 시스템을 증가시키는 영양제 계통에서 면역 시스템을 증가시키고 항염 효과가 증가시키는 그런 약을 써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자꾸 항의를 하는데 1년이 됐는데 치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은 만성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6개월은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의 30%에서는 증상이 없거나 애매모호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